여러분, 튜토리얼 19분이 지금 너무 길어서 1부, 2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부는 좀 짧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1부가 지금 거의 1시간 50분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거기에서 일단 뭐 개방부 잘라내기, 컷 오프닝. 사실 이 기능이 뭐 너무너무 뭐 중요하고 유용한 건 아닙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좀 또 잘 활용하면 또 재밌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했는 거고요. 뭐 그보다 중요한 건 오히려 이 구성 요소, 그죠? 구성 요소를 만들면서 구성 요소 안에 또 구성 요소를 넣고 그 구성 요소를 바깥에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관리되는 것, 이런 체계들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재질에서 이제 프론트 재질하고 백페이스의 재질하고를 다르게 하면서 백페이스 재질을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좀 재밌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잘 이해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시 가구 만들기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상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 같은 경우에 물론 뭐 3D 웨어하우스에서 뭐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모델링 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우리 지금 본 이제 튜토리얼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또 좋은 결과물이 생기면은 또 3D 웨어하우스에다가 자기가 올린다든지 이런 뭐 노력들도 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일단 어 이제 기숙사 가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크기,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어, 자, 창호 작업에 사용했는 애들은 모두 뭐 삭제를, 이렇게 원본들은 삭제를 해주고요. 또 뭐 필요하면 가져오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가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벽체는 있을 필요가 없죠. 벽체는 그냥 수직으로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자, 벽체 레이어는 끄고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책상 바닥이 1200에 600. 자, 1200에 600, 그리고 높이는 700이 되겠습니다. 자, 메스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편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렉탱글 바닥 1200에 600. 자, 푸시풀 700. 자, 여기 뭐 책상의 전체적인 크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책상 많이 만들어 봤지만은 뭐 상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메스에서 우리가 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좋은 모델링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자, 일단 상판 두께가 30이 되도록 선을 복사하고, 음, 자, 컴퓨터 수납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20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뭐 치수가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 일단 상판 두께는 무브 복사. 자, 그래서 30. 자, 그리고 요 선을 무브 복사. 이렇게 계속 이제 면을 분할 하는 거예요. 뭐 싱크대 상판 싱크대 만들고 할 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 300 정도? 300 정도? 자, 이렇게 보면은 뭐 300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300. 그리고 이쪽은 책장에다가 이 지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긴 다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 수납 공간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렉탱글 마우스 공간을 한 요 정도. 자, 그래서 뭐 150 정도. 물론 이제 이게 왼쪽이라서 마우스가 어떻게 왼쪽에 있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좌우 대칭으로 만든다는 뭐 생각으로 일단 해보고, 아니면 이걸 또 플립 시켜주면 되니까요, 전체. 뭐, 뭐 나중에 이렇게 플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쪽, 그러면 저 색장에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또 애매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인을 무브.
뭐 150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F 20. 자, 그리고 얘는 20. 여기도 20. 이렇게 해서 자, 푸시풀로 밀어서 날려버리고 아예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중간에 이런 선들을 이제 삭제하는 게 좀 일인데 뭐 해줘야죠. 이런 거 해줘야죠. 자, 그다음 푸시풀로 얘도 끝까지 해서 날려버리고, 얘도 끝까지 가서 날려버리고. 자, 대신에 이제 요선은 조금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은 조금 뭐 그래도 요철 있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만 50, 100, 100 정도? 100 정도? 자, 그러면서 역시 생기는 요런 잡선들, 이런 애들을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실 통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됐는데 뭐 이런 책상들은 잘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모델링 해볼 수 있다. 야야야야. 자,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뭐 100만큼 다 이렇게 옵셋하고 했네요. 자, 선들을 다 정리하고, 자, 재질은 뭐 OSB 우드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이 그룹 만들어주고, 자, 재질에서는 목재 중에, 자, 첫 번째 목재 OSB 재질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 봤고요. 요즘 뭐 OSB 가지고도 그 아예 노출해서 파티션 만들고 가구 만들고 이렇게 뭐 결과물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책장을 옆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300에 1000. 자, 300에 1000 크기로 해서 직사각형. 자, 바닥에다가 책장을 만들어 주고, 렉탱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야 되는데, 자기 애매하면은 여기 바로 그려, 그냥. 라인인가요, 왜? 렉탱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3, 1000. 300, 1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브 해가지고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푸시풀 여기서, 이게 700이잖아, 그죠? 700. 그럼 위로 추가하면 되잖아, 위로. 자, 얼마입니까? 1500이니까 700에 800 하면 되나요? 네. 자, 800 됐습니다. 이게 책장이다. 자, 아무래도 노출시켜서 책장에 이제 뒷판이 있는 게 아니고, 뒷판 없이 이제 앞뒤로 통하는 게 지금 이 뭐 개방감이라든지 또 활용도 면에서 좋을 같을 것 같아요. 그리기 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 30. 자, 옵셋 30. 자, 푸시 풀로 이렇게 뚫어버리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를 그냥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으로 아예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좀 마지막에 하지. 가구로 레이어로 변경하는 거는. 자, 그래서 그룹 만들어버리고, 자, 책상 가장 안쪽 중간점 이용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뒤에 작업까지 좀 보고 갈게요. 자, 직사각형을 30만큼 돌출시킨 다음 전체 선택해서 그룹 만들어주고, 자, 이걸 이제 걸쳐질 수 있도록 여기 밑에 선에 일치시켜 주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잡아서 렉탱글 그리면 되지. 맞죠? 중간점 잡을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렉탱글 여기 잡으면 되잖아. 여기. 자, 블루 위로 화살표 고정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90풀 3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 판이 지금 전체 프레임하고 동일한 면으로 가져가면은 조금 재미가 없죠. 조금.
여기 지금 같이 가져갔나요? 지금 같은 면인가요? 자, 요렇게 돌출 부위를 조금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지금 set백이 됐죠? 지금 미리, 음, 자, 미리 좀 합시다. 이거 뭐 예측을 했으니까. 자, 푸시풀. 그래서 지금 여기 끝까지 했는데, 이걸 약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좀 그래도 보기 좋지 않을까? 15 정도? 뭐 10만큼이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10만큼이라도. 자, 10만 할까요? 10만. 여기서도 10. 자, 그렇게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 이제 걸터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푸시풀 바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겹쳐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라인 도구로 면을 분할해주고, 자, 푸시풀, 요렇게. 요 면만,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을 무브. 자, 이렇게 밑으로 뭐 얼마 정도. 자, 어느 정도? 지금 끝까지 가면은 얘가 지금 610이거든요. 그러면 뭐 305. 자, 305 하면은 이렇게 밑에 두 칸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뭐 딱 정확하게 얼마 같은 간격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기준 잡아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러면은 305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75잖아. 이건 또 275. 그래서 높이가 다르잖아요. 305, 275면은 30 차이죠. 30 차이니까 move 뭐 15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다시 라인 그러면은 290, 290 같은 간격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계산해서 잘 조절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는 290이면 참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A4가 297에 210 사이즈. 그럼 보통 일반적인 A4 규격의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297이기 때문에 300이 넘어야 돼요. 300. 보통 33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한쪽은 크게, 한쪽은 작게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죠. 자, 하여튼 뭐 그렇고 위에도 뭐 마찬가지 무브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블루 방향으로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럼 약간 이거는 크게 두 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00, 800이거든요. 800. 그럼 400 하면은 안 맞겠죠? 415를 해야 되나? 400? 400에 15를 빼야 되나요? 400에 15를 빼야 되니까 일단 400 넣고 415를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은 라인 도구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385. 자, 여기까지가 385. 딱 맞죠? 그래서 이게 일단 뭐 기준이 되었고 385, 385 밑에는 285, 285 85 맞나요? 하여튼 뭐 같은 간격으로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르게 해도 됩니다. 다르게 해도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부재들을 이제 다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칸막이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뭐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어, 중간점 이용해가지고, 자, 렉탱글, 요게 조금 안 맞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미드 포인트 찍고, 그림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지금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튀어나가겠죠. 아까 15 요 생각 안 했으니까. 일단 그려주고, 다시 밀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그림 방향으로 해서 그려주고, 이건 또 맞네. 왜 맞지? 아, 여기 위에는 작으니까, 그죠? 그 다음 이건 또 미드 포인트, 그림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드 포인트, 그림 방향으로 좀 크게 나오겠죠.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푸시 풀로 15, 10, 15, 15 할까요? 15, 15, 그 다음에 이쪽으로 15, 다시 한번 15. 얘는 15, 15. 그럼 양쪽 15, 15가 됐고, 얘도 15, 돌려서 반대편에서 15. 이러면 이제 가운데가 맞겠죠. 자, 그리고 얘를 밀어서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이거 간단하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밀어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넌 왜 이러냐? 뭐가 잘못됐죠? 다시. 푸시풀 15 돌려서 15 15 15 지금 이게 면 방향 때문에 그랬네요. 면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15 15 자, 얘는 15 15 맞죠? 자, 이렇게 해주고 밀어서 일치시켜주고 얘도 밀어서 일치시켜주고 그래서 일치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얘를 더 밀어줄 수도 있겠죠. 10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요철을 만들어주는 것도 뭐 하나 좋은 방법이고, 이걸 뭐 세 번까지 해, 이제 두 번이지, 두 번까지 할 거 있느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됐죠? 자, 그래서 이 밖에 있는 프레임하고 안쪽에 있는 부재만 구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요 정도로만 끝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그룹 역시 만들어줘야 되겠고, 음, 이건 뭐 스케일로 했는데, 스케일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스케일로 조절했는 겁니다. 이거는 20이나 들어갔네요. 그럼 다시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얘들을 안에 칸막이들을 전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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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룹 만들어주고 자, 안에 칸막이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 필요하다면은 스케일로 자, 이거 당겨가지고 여기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당겨가지고 여기 맞춰줄 수 있고 자, 여기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스케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해야지 15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오히려 테이프 메저 툴로 20 테이프 메저 툴로 20 이렇게 잡아주고 스케일 자 줄여주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돌려서 자 줄여주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20에 맞췄고요. 자, 요거는 지워주면 되고, 요거는 아까 5mm 더 튀어나왔죠? 푸시풀로 밀어서 맞춰주면 되고. 자, 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 칸막이하고 바깥쪽 프레임 역시 그룹으로 묶어야 되겠고, 물론 뭐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목재 OSB를 전체 주면은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의자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거는 여기는 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가구를 가져오도록 하죠. 가구를. 자, 그럼 문제는 이제 3D 웨어하우스 2017로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를 거쳐서 가져와야 된다. 자, 그 부분들을 작업을 하는데요. 일단 이 기숙사다 보니까 치수가 좀 맞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침대가 2000에 1000. 테이프 메저 툴. 자, 여기서 자, 테이프 쭉 와서 여기까지. 일단 하나 가이드선 주고 2000. 요 1000이죠. 여기 1000이고. 자, 옷장은 900에 600, 700에 600. 자, 900. 당연히 여기 700입니다. 요거 700이고 600. 자, 이렇게 해서 침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가능하면 여기 맞추라는 거죠. 700 침대. 그 다음에 옷장. 그리고 여기는 뭐 다목적 선반.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다. 그럼 요 나머지 요 클릭해서 얘들은 가구로 바꿔주고, 자, 가구를 가져오는데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자, 스케치업에서 자, 새로 만들기. 자, 프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프리에서. 스케치업 프리에서 자, 3D 웨어하우스. 자, 예를 들어서 뭐 체어. 클릭을 해서 너무 많죠? 자, 체어에 뭐 이런 많은데 뭐 이거 바로 써도 되겠네, 얘는. 뭐 내지는 너무 복잡한 이런 에어론 체어 이런 것들 가져오면은 용량 너무 커지고요. 조금 뭐 학생들 뭐 책상 뭐에 쓰는 뭐 의자이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 예? 정말 특이한 형태들 이런 거 갖고 오면 곤란하고, 뭐 공부하는데 뭐 사용되는 의자라면은 뭐 에어론 체어가 좋긴 좋죠. 근데 선도 너무 많고 용량도 좀 커질 거고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자,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일단 볼까요? 자, 요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를 자,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자, 이때는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의자만 가져와야 되겠죠. 의자만. 자, 그래서 다운로드 SKP 파일로 2017로 확인을 하고요. 자, 모두 제거합니다. 불필요한 요소들 모두 제거해서 제목 없음으로 가졌네. 네, 제목이 없네요. 폴더를 열어서 자, 이렇게 다운로드 했으니까요. 이름을 뭐 기숙사 뭐 책 의자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2017 버전인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스케치업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져오죠. 자, 당연히 얘는 구성 요소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숙사 의자로. 자, 무브 형태로 이렇게 놓고 뭐 회전시켜도 되고, 지금 뭐 플립 녹색으로 이렇게 해서 배치해도 되고, 무브 뭐 딱 좋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 자, 삭제해버리고,
자, 또. 자, 침대다. 싱글. 베드. 자, 거기에서 뭐 지금 이거 좀 쓰는 것 같은데, 음, 뭐 아주 뭐 단순한 애들도 있으니까요. 뭐 얘들 써도 되고, 뭐 만들어도 되고요. 뭐 모델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와서 써도 되고. 자, 일단 여기서 다운로드. 스케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맞나? 스케일 맞나요? 어이, 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친구류라든지 이런 이제 모델들 때문에 용량이 커지는 거죠. 용량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좀 적은, 메시가 적은 애들을 써주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뭐 이상한 찌꺼기까지 들어갔는데, 싫어. 안 해. 자, 다시, 싱글. 그래서 그 용량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하면 되고요. 일단 뭐 모델로 가서 조금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 가벼울 것 같잖아. 근데 딱 봐도 뭐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다운로드 하겠다. 용량도 뭐 파일이 2메가, 2메가면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사이즈가 적은 건 아닌데, 한 번만 더 보자. 아니면 이런 걸 가져오면서 옆에 애들을 삭제해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죠. 이건 너무 병원 같잖아. 이런 거, 심플 싱글 베드. 클릭? 네, 84KB 밖에 안 되죠. 아이고, 좋다. 자, 다운로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침대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이제 뭐 사실적인 어떤 느낌을 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뭐 지금 일단 이 정도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자, 요렇게 해서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뭐 제목 없음으로 그냥 또 하죠. 다운로드, SKP, 확인. 자, 중요한 거 모두 제거해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안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뭐 기숙사, 싱글, 침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주고 일단 Q. 자, 180도 돌려주고 무브. 자, 여기다가 일치시켜주면 조금 크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스케일 이용해서 음, 자, 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줄어서 여기다가 맞춰주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유니폼 전체로는 이게 잘 안 맞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난 유니폼으로 맞추면은 정확하게 이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2000에 1000 맞췄고, 그럼 높이도 살짝 이렇게 뭐 여기다 딱 정리한다든지. 너무 이상한 형태로 틀어지면 안 되고, 지금 요 침대는 뭐 아주 신기하게 내가 만든 것처럼 이 공간에다 딱 맞게 치수가 됐어요, 지금. 여기는 좀 안 맞는데. 벌어져서 그런 거네요. 벌어져서.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장 같은 경우도 또 가볼까요? 지우고. 자, 옷장이라고 검색하면 안 돼요. 워드로브. 자, 워드로브. 이것도 뭐 심플 워드로브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좀 뭐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죠. 한 900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용량 한번 볼까요? 8메가나 되네. 네, 이런 거는 사용하겠습니다. 음, 뭐 기숙사에 들어가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457kB면 충분한데. 자, 다운로드. 자,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사이즈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다운로드 스케치업 2017 확인 제거. 자, 그래서 이름을 뭐 기숙사 업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역시 드래그해서 그냥 바로 가져오면 되겠죠. 무브. 근데 이제 여기 사이즈가 음, 오히려 이거는 이제 뭐 상단에 맞춰서 무브 이게 조금 안 맞네요. 자, 무브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치수를 맞춰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엔드가 딱 여기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맞죠? 밑에가 좀 튀어나오나요? 여기 맞춰야 되겠네. 여기 맞춰서 자,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여기에 딱 맞춰서 뭐 거의 지금 딱 맞습니다. 지금. 자, 스케일 맞춰주고 스케일.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손잡이 때문에 여기 딱 맞추면은 이 모양이 이게 이상하게 되겠죠. 조금만 줄여줘, 조금. 조금만. 요건 좀 눈대중으로 어림 잡아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자, 높이가 조금 높지 않을까? 지금. 일단 무브 시켜봅시다. 무브. 자, 바닥에 지금 제일 바닥 면을 선택하고 자, 블루 방향 고정해서 면에 일치시켜 주고요. 이런 디테일에서 용량이 조금 많이 이제 그 소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자, 높이가 어느 정도냐. 벽체를 켜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좀 줄였으니까. 그러면은 스케일로 조금만 이렇게 뭐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높이 값을 줘가지고 딱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정말 벽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천장 끝까지.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자, 꺼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삭제. 자, 웨어하우스에서 이번에는 검색을 뭐 캐비넷으로 나오네요. 캐비넷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런 작은 것들 그래서 뭐 다용도 선반이면은 상단에다가 뭐 물건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뭐 기숙사니까 뭐 고급스럽기보다는 뭐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나쁘진 않네요. 100kB밖에 안 되니까 그래 너로 결정했어. 이거는 근데 그거네요. 아니. 지금 뒤집혀서 들어왔어, 지금. 이게 뒤집혀서. 그럼 뭐 회전만 시켜주면 되겠고요. 회전만. 이렇게 회전만 시켜주면 되겠고. 근데 형태가 조금, 뭐랄까. 거의 큐빅에 가깝잖아. 근데 약간 납작한 형태를 원하니까, 이것도 뭐 가져가서 변형하면 되겠죠. 자, 다운로드. 뭐 재질은 지금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은 기숙사
다목적 선반 됐고요. 다목적 선반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뭐 조금 작은데 키워주면 되니까. 일단 무브.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일단 먼저 평면 사이즈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스케일.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손잡이 부분이지만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키운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점선에 맞춰서 이 정도 해주면 되고. 자, 무브. 일단 무브. 자, 블루 고정해서 자, 평면에 위치시켜주고 조금 낮죠. 아무래도 보니까 스케일로 높이를 이렇게 좀 정해주면은 그래서 이 높이까지만 내가 뭐 700이면 700, 700을 할까요? 700 이렇게 가져가면은 뭐 형태가 이 정도 뭐 약간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달라진다고 해도 뭐 무난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슬라이딩 되는 선반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음, 전체 가구들을 다 만들었고, 자, 클릭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 들어오는 게 이제 조금 그렇죠. 가구 되겠고요. 어쨌든 뭐 가구라는 레이어를 가지고서 전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가구야. 자, 이제 요거는 삭제, 삭제, 삭제. 그리고 이제 요 가구들을 전부 선택해서 그룹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얘들은 무브. 자, 기준은 여기서 잡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놓고 뭐 플립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스케일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너는 왜 거기 있니?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책상 위에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재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도 좀 이 공간에 어떤 뭐 컨셉을 정한다든지 해서 어울리게 재질들을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자, 천장.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작업했고, 자, 천장에 조명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조명 같은 경우는 자, 벽체하고 벽체는 필요 없고 천장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천장이 있어야지 천장에다가 조명을 배치할 수 있으니까. 자, 필요하다면은 가이드선이 있어야 되겠죠. 테일 메저 툴 이용해서 가이드선으로 뭐 중심을 이렇게 중간점 중간점 이렇게 맞춰서 중간을 이렇게 맞춰준다든지 또 여기 책상 위에다 또 조명을 넣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책상이 600이죠? 600? 600인가요? 돌려서 자, 그린 고정해서 여기 미드 포인트 뭐 예를 들면 여기 마찬가지 그린 고정해서 여기 미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레드 고정해서 여기에 미드 포인트. 그럼 또 가운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조명 하나 넣고 여기 조명 하나 넣고 자, 실 가운데를 또 만약에 뭐 잡아주겠다면은 이렇게 해서 미드 포인트. 네. 그럼 여기 또 가운데. 하여튼 조명이 들어갈 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뭐 먼저 가이드선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들은 좀 미리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조명 하나 가져왔고요. 뭐 단순하게 그냥 사각형이 단순하게. 그리고 뭐 층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펜던트 조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 가져왔고요. 그래서 얘를 좀 크기를 키워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브 센터 찍어서 자, 여기 가운데다가 위치시키고 자, 스케일로 음, 한 이 정도? 한 두 배? 너무 크나? 괜찮네요. 두 배 정도. 그래서 무브 다시 이게 지금 밖에 있어. 여기서 잡아야 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 센터가 안 잡히고 있는데 이제 잡혔죠. 그래서 커서 안 잡히면은 좀 줄여가지고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무브 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고 복사해서 여기도 만들어주고 오히려 얘가 좀 커서 얘는 좀 줄여도 되긴 되는데 자 일단 요 정도 일단 뭐 넣어줄게. 뭐 필요하다면은 이 입구 쪽에 또 이렇게 조명을 하나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명을 넣어서 뭐 그 외에 이제 뭐 스탠드라든지 뭐 벽부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조명들을 넣어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서는 이제 또 삭제를 해주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삭제를 해주세요. 특히 얘들은 또 레이어가 천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천장. 그래서 천장을 끄면은 이렇게 같이 사라져야 되겠고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조명기구가 이렇게 보여서 좀 보기가 투명하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애매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일단 용량이 큰 소스를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장면 만들기. 자, 스타일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프로필 선을 항목이네요. 목 반드시 꺼주고요. 자, 레이어는 이제 많이 쓸 거니까 놔두고 재질 작업은 이제 뭐 구성 요소 이런 걸 좀 접어주고 자, 편집해서 자, 엣지 선택해서 프로필을 꺼준다. 이렇게 프로필을 꺼주고 벽체 일단 켭시다. 벽체 일단 켜주고 프로필을 꺼야지 선들이 깔끔하게 일단 보이겠고요. 뭐 가장자리까지 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가장자리까지 꺼서 이렇게 뭐할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켜고요. 켜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그 연장 해가지고 지금 2밖에 안 되는데 뭐 한 10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선이 이렇게 연장돼서 나와요. 선이 약간 이렇게 연장돼서 나오는 이런 느낌도 만들어 주시고 짙어 하면은 여기 선이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막 스케치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느낌?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해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전체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깔끔하게 가겠다. 자, 그리고,
뭐 남서 아이소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올빗으로 이렇게 잡아줬는데요.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보통 이 방향에서 많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슬리는 거는 이 조명, 특히. 그래서 아예 조명 레이어가 있다 참. 이걸 조명 레이어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선택이 안 되니까 벽체를 다시 끄고 너는 천장이 아니고 조명이다. 조명. 뭐 천정 조명으로 또 따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자, 그러면은 조명만 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좀 어색하지 않게. 뭐 심지어는 천정도 끄자. 무게도 가능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선도 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심지어는 축도 끌 수 있다, 그죠? 축도. 이 상태에서 뭐 축도 우리가 숨기기 해버리면은 축도 이렇게 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장면 추가. 자, 새 스타일로 제작. 그렇죠. 이런 식이 되겠고, 뭐 됐죠? 축도 숨기고 다 했고, 뭐 SE, ISO 뭐 이런 명칭을 줄 수도 있고요. 어, 뭐 라이트 뷰로 가서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장면 1이 아니고 자, 이름 바꾸기. 여기서 못 바꿨네. 자, 장면의 이름 뭐 SE, ISO 자, 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요거 자, 뷰 도구에서 오른쪽 후방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출입구 쪽 이런 정면이 되겠죠. 자, 확대를 좀 해주고, 자,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천장 창호를 이렇게 다시 조명을 켜준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추가 장면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서 아니면 뭐 도어 뭐 이렇게 이름 줬다. 도어로 줬다. 여기서는 오른쪽 출입문 외부 이렇게 이름을 줬네요. 뭐 한글로 줘도 되고.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자, 카메라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필드 값을 내부는 반드시 필드 값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바깥으로 열 걸. 자, 이게 되겠죠. 이거 카메라 도구를 이용해서 카메라 도구에 자, 카메라 위치 지정. 자,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입구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게 35. 필드 오브 뷰가 35인 거예요. 좀 다시 돌아가게. 도어로 다시 가서 자, 카메라에 자, 시야를 지금 35인데요. 뭐 이렇게 조절해도 되는데 그냥 입력하죠. 60 엔터. 여기서부터 확 달라졌죠. 자, 카메라 위치를 여기 잡아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카메라 위치 지정하면 바로 둘러보기가 됩니다. 둘러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뷰.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내부 볼 때도 가능하면은 그 2.2C로 해주고 이렇게 높낮이만 조절해 주면 돼요. 높낮이만. 자, 그래서 이런 뷰를 자, 해서 추가 장면 추가. 자, 이름은 현관. 자, 현관 뷰. 자,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카메라로 자, 여기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 좀 무서운데 이 뷰가 있어야 돼요. 이 뷰가.
자, 그래서 추가합니다. 추가. 자, 그래서 뭐 장면사 이름을 뭐 이렇게 해서 직진, 직진뷰로 갈게요. 직진뷰. 진진이 직진. 자, 직진뷰가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둘러보기를 하겠죠. 이렇게 둘러보기를 해서 이렇게 돌아봤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소점 2.2C 들어가고, 뭐 높낮이만 이렇게 조절해서, 자, 이렇게 보면서 또 저장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창문 쪽 뷰. 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현관뷰에서 직진해서 이렇게 방향을 들어주지. 만약에 직진뷰가 없으면은 직진뷰가 없다. 자, 삭제하면 직진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도어에서 지금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 그죠? 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창문 쪽으로 가면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게 투명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투명하지 않았다면 밖에 나가서 벽 보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얗게 됐죠. 자, 그래서 자, 취소. 어? 이게 왜 취소? 이게 되지? 아, 직진뷰가 삭제되나? 이게 컨트롤 Z에 보면 안 되나? 음, 그렇네요. 뭐 그래. 얘들 다 있으니까 상관없다. 직진뷰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관뷰에서 자, 카메라 위치를 여기다 잡아서 왔다. 그럼 요거를 다시 저장하면 돼요. 요거를 추가해서 직진뷰. 알아서 여기 들어왔네. 직진뷰.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더 만들어야 되겠죠. 더. 뭐 예를 들면은 위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이런 이제 일소점, 뭐 평면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천장하고 조명하고를 좀 끄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카메라에 평행 투영을 해버리면 평면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벽체 두께가 없어서 뭐 예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투시도로 일소점 투시도로 평면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자, 그렇게 해서 어, 추가합니다. 또 장면 추가. 이거는 평면 투시뷰. 평면 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평면 투시뷰. 그 다음에 평면 투시뷰는 이제 뭐 이렇게 제압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제 순서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가가고 창문 쪽 뷰를 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토리가 쫙 써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높이 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야기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2.2C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 다 지금 뭐 정리가 됐고 책상도 이렇게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뭐 이 섹션도 다 적용할 수 있겠죠. 해봅니다. 이런 거는 섹션 그리고 평면도는 아까 했지만 이렇게 선으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한 뭐 씬을 한 15개 정도 만들어 봐야 돼요. 15개 정도. 그래서 섹션도 반드시 사용을 해보고 자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고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겠죠. 2차원 2D 그래픽으로도 주요 장면들 이 상태에서 뭐 파일 내보내기 2D 그래픽 하게 되면은 뭐 PNG라든지 또는 JPG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JPG 내보내기. 이제 옵션에서는 이제 뷰 크기를 사용해서 요 뷰 크기죠. 뷰 크기로 하고 난 뷰 크기 아니다. 좀 작게 하겠다. 더 크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내보내기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해서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튜토리얼 19 뉴로 해서 자, 옵션 역시 마찬가지. 자, 720이나 뭐 이렇게 물론 뭐풀 HD 하면 제일 좋겠죠. 자, 풀 HD로 해도 되고 자, 저장 확인, 내보내기 그러면은 이제 289장에 한 15개 되면은 이제 한 700, 800, 900 넘어가겠죠. 프레임 수가. 지금 한 5개밖에 안 되니까 15개 정도. 내가 이 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자, 밖에서 보는 것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높이도 바뀌면서 이렇게 단면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만들어 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빠르게 설명한다고 그냥 이렇게 작업 이야기를 했는 거고요. 자, 만들어진 결과를 잠깐 보면은 이게 아니고 자, 지금 방금 만들어진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지금 동영상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동영상 브라우저가 자, 하여튼 플레이가 되겠고요. 하여튼 요건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먼저 이렇게 꾸며보고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좀 추가해서 일단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무료 음원 사용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야 됩니다. 스튜디오. 무료 음원은 스튜디오에 가서 여기에 보면 오디오 보관함.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더 저작권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은 필터링 들어가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까지 해버리는. 그럼 무조건 이거는 그냥 공짜로 쓰면서도 이제 저작자 표시까지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필터를 써서 나오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쓰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여기 다운로드가 다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음원까지 넣어서 동영상 편집하면 너무너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예제 잘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본 지금 방금 했는 기숙사 만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까지. 그래서 1인실이나 뭐 3인실, 4인실로 개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가능하면 1인실을 하는 게 좀 쾌적하겠죠. 자, 그래서 뭐 1인실 좀 그렇나? 뭐 2인실인데 2층 침대 넣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약간 공용으로 만든다든지 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튜토리얼 지금 19번까지 했고요. 프로젝트 15번까지 스스로 학습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튜토리얼 19 기숙사 단위실 만들기 라이브 해설을 뭐 1부, 2부까지 나눴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